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일 전에 왔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갔던 댓글이 하나 있었네요. 이붕붕이 님이라고 경기도 용인 일반고 3학년 남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비평준에서 평준화된 지 2년 차이고요. 전교생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정도입니다. 성적은 상위권이긴 하나 생기부 관련하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지 부모가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운 듯합니다. 또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채워가야 하는지도요. 상담 신청드립니다. 이렇게 놓으셔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생기부 컨설팅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컨설팅에 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1대1 상담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아빠인 것 같거든요. 난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아빠들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먼저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요. 아빠들도 사실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오롯이 엄마에게만 많이 맡겨져 있는 느낌이 좀 큽니다. 사실 최근의 입시 제도는 아빠도 신경을 하기가 써도 이 정도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제 막 수능만으로 대학 갈 때하고 좀 달라서 아이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일단 의사소통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빠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어쨌든 일반적인 아빠들보다는 좀 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을까. 아이들 뇌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역량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아빠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 보면 관련돼서 이제 뭐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다양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만든 책도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거기에는 서울대부터 인서울대 하위권까지의 대학들을 넣어놓고 그거에서 학교생활 기록부터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서울대 것도 있고 연세대 것도 있고 고려대 것도 있고 동국대 한양대 것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내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은 제가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성적을 보지 말라고 돼 있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을 보시고도 나 이해를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제가 거기에다 대고 뭔가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드리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는 꼭 봐야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해드립니다. 분명히.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컨설팅 상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냥 아이에 대한 이런 거 상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 거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저는 그런 컨설팅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내용,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어쨌든 좀 더 많은 사람들께 하고 공유하고 싶고, 그것이 사실 컨설팅 가면 뭐든지 다 해답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건 도저히 이거 안 풀리는 문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제가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책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 지식이 별로 없는데 또는 저의 동영상을 많이 본 듯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영상을 좀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제 책을 구입을 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정말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대입이 맞구나,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라고 하면
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송자영님이 늘 좋은 말씀과 정보 감사드려요 라고 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송자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나중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댓글도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시니까요. 또 한 분 유미홍님인데 선생님 내용은 너무 좋은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답답해서 구독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뭐지 뭐 이런 말을 좀 빼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내용을 찍을 때 제가 오늘은 방향을 이렇게 찍겠다 뭐 이것만 정해놓고 찍지 디테일하게 못 덮고 이렇게 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 더 큰 요인은 제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표이죠. 대표인데 뭐 그 한 잡지회사의 대표만이 아니라 잡지가 2종류나 있죠. 신문사도 있죠. 거기에 뭐 이제 이 대입에 대한 전형도 있죠. 또는 교육과 전반적인 내용도 있죠. 진로도 있죠. 굉장히 다양해서 아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뭐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혜영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구에 사는 학모입니다. 늘 강의 잘 듣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 달기는 처음입니다. 아이가 중학교까지 나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해서 특목고를 갔습니다. 저희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치중하는 아이인데 막상 특목고에 가고 보니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경쟁이 좀 치열한데, 잘하는 아이들이 전 과목 과외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과외를 알아볼까 물어보면 우선 중간고사 때까지는 스스로 하던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기는 한데, 엄마인 저희 입장에선 과외를 하지 않아 중간고사에서 아이가 실망할까봐 걱정되는데 중심을 잡기가 힘이 드네요. 제가 중심을 잡고 아이의 불안한 마음에도 힘이 될 수 있는 팁을 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내용이 너무 장황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장황하지 않고요. 이런 케이스가 뭐 굉장히 많이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종종 봤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주도로 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저는 일단 이 아이에게, 이 학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 학교 수업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학교 수업에서 수업 준비 부분 얘기했죠. 그게 이제 예습과 복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마침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공부를 하는데 어떤 서울대학교 무슨 사회학과 여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는 매번 시험을 보면 매번 90점? 정말로 잘 맞아봤자 95점? 뭐 이렇게만 맞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아닌가? 물론 이 아이는 학원을 안 다니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걸 도대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교과서를 딸딸딸 외웠답니다. 근데 교과서를 딸딸딸 외우려니까 그냥 쓰지는 않고, 그것도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소단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소단원들을 먼저 쓰죠. 뭐 소단원이 뭐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쓸 거 아니겠어요? 한 단락에 보면. 그러면 그 소단원의 내용을 쓰는 거죠. 책을 안 보고 어떤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기억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쓰는 거예요. 그 책을 다 뭐 몇 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쓰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런 이제 교과서를 펴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과서를 나중에 피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결국 올 100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서울대 사회학과 다니는 그 학생처럼 이렇게 공부를 뭐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기본에 얼마만큼
충실히 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이들이 다 모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한 번 수업 듣고 다 외우면 그게 이게 사람이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완전 천재 중에 천재겠죠. 그런데 뭐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잖아요. 물론 뭐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게 결국 공부법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 아이는 여기에 어떤 아이들은 과외를 간다는 것은 그 과외에 대한 공부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계속 지식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죠. 물론 지가 푸는 문제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풀어보라라고 해서 풀어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역량이 키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용만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이의 자기주도성은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자기주도성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역량의 크기도 망가져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매우 서서히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개구리 뭐 끓는 물에 이렇게 차가운 물에 넣고 끓여놓으면 그냥 서서히 그게 죽는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망각해져 가는 게 이제 이어지게 되면, 물론 뭐 성적으로야 서울대를 갈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학교가 억지로 써주지 않는 한 그런 애는 서울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그 학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써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일부러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수업에 더 제가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하면서 좀 전에 제가 팁으로 드렸던 그런 공부 방법을 완전히 교과서를 완전히 씹어먹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공부해 간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전 과목 과외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엄마가 이제 과외를 알아볼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중간고사 때까지는 스스로 하던 방식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기 주도적인 자기 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아이,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 나는 나요라고 예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는 굉장히 역량이 있는 아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저는 살짝 말하면서도 살짝 감동을 받나요? 저 이런 아이 만나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비록 중간고사 때 어떤 성적이 나오든지요, 이 아이는 정말 가능성 있는 아이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교과서나 수업에 대한 임하는 자세, 활동 이렇게 하시면, 그죠? 이런 아이가 정말로 완전히 A급 애가 됩니다. 역량도 매우 큰 아이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대학이 뭐 서울대가 될지 연고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특목고 가려는 목적은 주로 그런 데니까, 저는 뭐 일단 자격 조건은 되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왜 서울대 연고대를 많이 보내잖아요. 일반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보내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보내는 면도 결과적으로 중학교 때 성적을 놓고 본다면 훨씬이 아니라 뭐 그죠? 30배 이상은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고보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제가 요즘은 일반고 학부모들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일반고에서도 3, 4등급이니까 우리 아이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역량만 커진다면요. 다만 그 역량이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1, 2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다른 원인이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잡아서 뭔가를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성적까지도 올라와 주기 때문에 1, 2등급 이내에 들어갈 거고, 또는 뭐 조금 더 이 아이가 공부 방법까지 완전히 터득했다고 하면 이제 뭐 서연고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의 조건이 일반고나 특목고나 자사고나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좀 유명한 대학의 그 입학사정관이죠. 입학사정관인데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교수 입학사정관들도 있거든요. 자기과 애들 거 보는. 근데 교수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말들을 한다 그래요. 왜 자사고 일반고를 왜 구분하냐?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만큼 그분들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니까 여기는 따로, 여긴 특목고 거, 여긴 일반고 거, 이러면서 이 서류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염두에 두시고요. 어떤 아이든, 어떤 학교를 다니든 그 아이가 역량만 있다면 선발해 준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 특목고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야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거고, 이거 보면 이제 외고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또 이제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상위권들만 가는 학교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까처럼 교과서나 수업에 얼마나 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탐구하고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 아이가 꺾여져서 중간에 꺾여져서 과외를 한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근데 이 아이 역량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써주신 내용을 보면 이 아이는 분명히 역량이 있어서 스스로 돌파해 가겠지만 여기서 이제 흔들릴 때 엄마가 더 복돋아줘야 되는데 야 나 학원 가 너 학원 가 뭐 이러면서 내신 조금 떨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보다는 1학년 1학기란다. 그 4월달 내신에서 성적이 조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학원을 보내면 이 아이가 정말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나 수업에 더 집중해서, 근데 문제는 시험 자체가 그거를 벗어난 범위에서 난다. 이것은 얘기가 또 다른 얘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학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과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콕콕 찍어주는. 이게 왜냐면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어떤 학교는 우리는 뭐 교과서에서 안 나와요 라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너무 슬프긴 한데 어쨌든 제가 꼭 여쭤보라고 하죠. 이 아이에게도 이 아이도 학교에 가서 과목별로 이번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는 데가 선생님 시험이 어디 범위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친 범위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플러스 알파를 제가 따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꼭 물어보고 공부를 좀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학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댓글 달아놓은 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요거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학원 언제 다니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